걷기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99%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2년째 어르신들의 보행장애와 낙상 후유증을 치료해온 78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태현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요.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다리가 더 망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엔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오신 82세 김순덕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바닷가를 따라 3시간씩 걸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기분이 상쾌하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지나니 발목이 점점 붓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관절 연골의 심각한 마모와 염증이었거든요. 여러분, 걷기도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심장은 빨리 지치고 관절은 빨리 닳아서 오히려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한 경우엔 걷지 못하게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발목과 무릎, 허리를 지키는 올바른 보행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걸으면서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보행 습관 7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시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시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해놓고 왜 다리가 더 아픈지 몰라서 속상해 하시고 정형외과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두시면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고 혹시 중요한 영상 놓치실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나도 이렇게 걸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무겁더라. 어쩐지 걷고 나면 더 피곤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 드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댓글창은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공간입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다리를 망치는 새벽 보행 습관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이른 새벽에 눈 뜨자마자 보행하러 나가시는 경우 많으시죠. 새벽 5시도 안 돼서 아파트 단지를 돌고 공원길을 걷고 계신 어르신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특히 60대 이후 몸은 새벽에 가장 경직되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활액도 적어지고 혈압은 올라 있고 근육은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느끼고 발목과 무릎은 제일 약한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박영수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빠르게 걷는 걸 10년간 해오셨는데 최근 들어 발가락이 자꾸 저리고 새벽에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발목 주변 인대가 다 늘어나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반복돼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방 안에서 발목 돌리기와 다리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몸이 풀리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행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발목을 망가뜨리는 딱딱한 바닥 보행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말 듣고 매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만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보도블록 위를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죠. 인천 연수구에서 올라오신 77세 이명희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파트 단지 보도블록 위를 2시간씩 걸으셨는데 몇 달 전부터는 발뒤꿈치가 찌릿찌릿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이 아파서 첫발을 딛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족저근막염과 발목 관절염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반복적인 충격을 받아서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자연스러운 바닥을 찾아보세요. 공원의 산책로, 하천변 둔치길 같은 곳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바닥을 걸어야 한다면 반드시 쿠션감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걷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보행 습관, 무리한 빠른 걸음입니다. 빨리 걸으면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빠른 걸음은 가장 심장에 무리를 주는 보행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어르신들 몸엔 심장을 놀라게 하고 호흡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3세 김철수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네 젊은 분들과 함께 조깅 동호회에 참여하셨는데 몇 주 전 보행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부정맥이 진행 중이었고 그 빠른 보행이 심장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느낌이 들면 내 몸이 지금 멈춰야 해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걸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과 말을 하면서도 숨이 차지 않는 정도, 그게 바로 내 몸에 맞는 적정 속도입니다. 중간중간 반드시 서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보행 자세입니다. 보행 자세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 자세가 잘못되면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81세 박순희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1시간씩 걸으시는데 무의식 중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걸으셨다고 해요. 팔은 몸에 붙이고 보폭은 작게, 마치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잘못된 보행 자세로 무릎에 부자연스러운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연골이 한쪽으로만 달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앞을 보며 걸으세요. 어깨는 뒤로 살짝 젖히고 가슴을 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 보폭은 발 길이의 1.5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굴리듯이 자연스럽게 착지하세요. 다섯 번째,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리는 무리한 경사길 보행입니다. 오르막길 걷기는 운동 효과가 좋다. 하체 근력이 강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겐 경사길 보행 자체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에서 오신 76세 조한복 어르신은 체력 단련을 위해 매일 아파트 뒤편 야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도 정상에 올라서면 뿌듯했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올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에도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진찰해 보니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내리막에서는 허리와 무릎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진 겁니다. 우리 몸은요, 경사도가 높을수록 관절에 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연골이 얇아지고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서의 보행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사도 10도 이하의 완만한 길만 선택하세요.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픈 느낌이 들면 그 길은 너무 가파른 겁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20% 줄이고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지팡이나 스틱을 사용하세요. 15분 걷고 5분 쉬는 패턴을 지켜주시고 경사길 보행 후에는 반드시 평지에서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세요. 여섯 번째, 발목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쁜 신발, 가벼운 신발, 통풍 잘 되는 신발을 선호하시는데 그런 신발들 대부분이 장시간 보행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밑창이 얇거나 발목 지지가 안 되는 신발로 오래 걸으면 발목과 무릎에 상상 이상의 부담이 갑니다. 부천 원미구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가볍고 시원하다는 이유로 밑창이 얇은 운동화를 신고 매일 1시간씩 보행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엔 발이 가볍고 좋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발바닥이 아프고 발목이 자꾸 삐끗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진료해보니 발목 인대 손상과 족저근막염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신발로 인해 매 걸음마다 발목과 발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된 겁니다. 뒤꿈치 부분이 2-3cm 정도 두툼한 신발을 고르세요. 발볼이 넉넉하고 발목을 감싸주는 하이탑 스타일이 좋습니다. 신발 바닥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적당한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고 오후 시간대에 발이 약간 부은 상태에서 신발을 구매하세요. 새 신발은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일곱 번째, 매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보행 중독형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보행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엔 하루 30분만 걸어도 성취감이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괜히 불안한 상태가 되곤 하죠. 내일은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걸어야지 하루 빠지면 다리 근력이 다시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걸어야 해. 이런 마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60대 이후 몸은 얼마나 자주 걷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시는 83세 강정호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해안도로를 3시간씩 걸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며 1년 넘게 계속하셨어요. 처음엔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걷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보행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 쉬면 되겠지 하며 그 다음 날엔 오히려 더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몸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이고 결국 병원에 가서 강제로 쉬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진 이 루틴을 끊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박이 되어버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 걸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없어질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데 나만 쉬면 뒤처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건강을 위한 보행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행 운동 하루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보행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위험한 보행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이 중 하나 이상은 이미 여러분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어르신들 중에 제때 방향을 바꾼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한번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두렵고 무릎에 통증이 오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 시작하신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7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고 오전 9-10시에 보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딱딱한 바닥보다는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자연 바닥을 선택하세요. 발목과 무릎이 받는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보행은 가볍게 천천히 하세요.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내 몸에 맞는 적정 속도입니다. 숨이 차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쉬어야 합니다. 넷째,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걸으세요. 올바른 자세는 관절 부담을 줄이고 보행 효율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가파른 경사길은 피하고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하세요. 경사도 10도 이하의 길이 관절에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으세요. 쿠션감 있고 발목을 지지해주는 신발이 장시간 보행에 필수입니다. 일곱째, 무리한 날엔 멈추고 푹 쉬어주세요. 매일 걷는 것보다 적절히 쉬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보행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보행 하루 휴식, 이틀 보행 하루 휴식 이런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쉬는 날에도 몸은 계속 회복하고 있습니다. 보행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쉬는 시간 자체가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붓거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과감히 쉬는 것이 용기입니다. 참고 걸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쉬어야겠다가 맞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만 해보셔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행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지금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적절히 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잘못된 보행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놓치시면 손해지만 눌러두시면 평생 편한 건강 친구 하나 생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새벽 보행 대신 오전에 스트레칭부터 해봤어요. 딱딱한 바닥 대신 공원 흙길로 바꿨더니 발이 편해졌어요. 쉬는 날도 보행만큼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음식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보행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걸은 발걸음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행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78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걷고 있는 이유는 젊을 때부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신다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몸은요, 움직일 때보다 쉴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진짜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